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 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펭귄으로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맨 앞장서서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민경욱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거 지난번 그 국정원에서 우리 네. 선거 시스템을 조사해 봤더니 서버서부터 전자개표 시스템이 전부 엉망진창이라는 거 이제 나왔으면은 뭔가 이제 좀 뭔가 물꼬를 터서 제도를 바꾸든 부정선거를 밝히든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뭔가 후속 조치는 안 나오고 강서구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또 사전투표는 더블 스코어로 국힘당이 지고 당일 투표는 국힘당 후보가 조금 이겼는데 뭐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당일 투표도 약간의 차이로 졌죠. 약간의 차이였죠. 약간의. 예, 약간의 차이로 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은 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네. 그게 뭐냐면요. 제가 각 투표소별로 나온 득표를 비교를 해서 저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정치인이 나온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퍼센티지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있는 지역, 자기가 많이 돌아다닌 지역, 혹은 자기와 이 정치적 성향이 맞는 지역, 뭐 부촌이라든가 아니면 좀 가난한 동네라든가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서 표가 어디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어디선 적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당일 투표를 봤더니 김태호 후보가 등촌 삼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깁니다. 굉장한 차이로 많이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봤더니 한 1점 몇 퍼센트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김태호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니 사전 투표를 봤더니 그런 편차가 없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더블 스코어예요. 무조건 더블 스코어. 그것도 비슷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 자연수에서 없다. 이게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 이제 개발한 툴이거든요. 예, 그리고 통계학의 권위자인 박영하 교수도 동전 1000개 던져서 앞면만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 그거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모든 동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동전 1000개를 하늘에 던졌을 때 똑같은 면으로 모두 떨어지는 확률과 같다. 이런 것이었죠. 이제 그걸 좀 개발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허병기 교수님이 그거를 좀 더 학술적인 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희는 이제 공병호 박사께서 이제 내리신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론대로 존중을 하고 훌륭한 결론인데 우리 허병기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툴로 다른 방향으로 허병기 교수님 인하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번 주에 저와 허병기 교수님이 공저 같이 쓴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께 요즘 바쁘신 와중에도 당시께서 이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내셨는데 그 툴로 이번 강서구의 선거 결과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십사 이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온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각 동별 각 투표소별로 변화가 많지 않지만 300표 내외 300표 내외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창 분석을 하고 계신데 거기 중간에 던져주신 말씀이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말씀은 벌써 강서구에도 부정이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정리가 된 상황으로 네. 나오게 되면은 이봉규 TV를 통해서도 네. 이제 공개를 살살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각 분이 공병호 박사께서도 제야의 고수라는 분이 분석하신 걸 갖고 얘기를 하셨고 몇만 표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인구 수보다 많은 선거인의 수를 갖고 그게 도대체 뭐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허병기 교수께서는 그 나름대로 그 이제 통계적인 시점에서 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나. 근데 지금 중간 초기에 이제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 있게 재미있는 결과 도출된다. 도출되는 대로 공유를 하겠다 하시면서 300표 한 투표소에서 300표 내외의 그 이제 차이점이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저대로 방송을 하면서 봤더니 예. 각 투표소별로 당일 투표는 편차가 있었는데 네. 이 사전 투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모집단과는 전혀 다른 뭐 그런 이제 현상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라는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점에 이제 나온 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에 본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서버가 이상하고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간이 크게도 그런 발표가 있었으니 다행이다. 예. 이게 이제 부정이라는 증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예.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저도.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결정적인 게 화곡 8동 어떤 투표소에서요. 예. 정밀 촬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을 투표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1초도 안 쉬고 풀 촬영을 했는데 네. 200명이 차이가 났답니다. 그것도 줄었다는 거죠.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200명. 예?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세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동영상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니까. 네, 넘겼습니다. 예.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찍은 거니까요. 네. 저희가. 그런데 그 차이가 난 것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미리 맞춰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예. 네, 미리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는 혼동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건 뭐 늘어나야 되는 거고 까보면은 뭐 접힌 거 뭐 이상한 뭐 대충 투표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나올 것이냐. 네. 그런데 이게 그 해킹 기법은 날로 고도화되거든요. 이게 이제 해킹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해커들이 어떤 시스템을 뚫고자 하면 해킹 기법을 발휘를 해서 한동안을 그걸 써먹습니다. 네.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어눌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막 목소리도 좋아지고 하듯이 네. 해킹이 있으면 거기에 보안 업체들이 보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패치로 그럼 또 그걸 넘어가지고 또 다른 고도의 해킹 방법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패치로 보안 회사에서 막고 이런 서로의 이제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4.15 때 나왔던 많은 부정선거의 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완을 했죠. 네. 그렇죠. 보완과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숫자예요, 숫자. 네. 숫자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숫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네.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 숫자는 자기네들이 발표한 거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숫자이다. 라고 통계학자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면, 네. 아니, 몇 병분의 1이다.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사전선거를 반을 하고 당일 투표를 지금 반을 한 셈인데, 그렇죠. 그 두 개의 그룹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가 하나는 입이 셋이고 눈이 5개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거를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우리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그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집권 여당이 홍역을 이거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면서 지금 물갈이를 했는데 물갈이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 다행스러운 건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됐어요. 맞습니다. 요거는 좀 고무적인 거 아닌가요? 매우 고무적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만희 의원은 1963년생이고 경북 청도 출신이고 네. 경찰대 2기로 경찰로 얘기하면 별 3개를 단 치안 정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안 총감으로 경찰청장은 못했지만 그만큼 아주 훌륭하고 꼼꼼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친구입니다. 저랑 63년 동기고 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뉴욕의 경찰 공사로 네.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저는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은 이만희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아하. 뉴올리안즈에서 만난 옛날에 2004년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년 전에. 네. 그런데 이제 같이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만났던 기억을 못 하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친하게 지냈고 네. 다음에 이제 지금 각별했던 사이였지만 이번에 패스트 트랙 재판을 받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제 하면서 고통받는 걸 보고 경호가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고요. 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얘기를 해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부터는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이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려서 이게 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제일 먼저 이만희 의원한테 만이야 점심 좀 사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농축수산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지역이 복숭아 농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줬더라고요. 열심히 네. 받아줬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와서 이거는 뭐 너랑 직접 관계련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심화학습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랬더니 경호가 이거 업무에도 도움이 되니까 좀 더 많이 설명해줘.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행안이 여당 간사잖아요. 그러게요. 그때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내가 행안이 간사가 됐어요. 여당 간사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네. 예? 내가 제일 처음에 찍은 사람이 행안이 간사가 돼. 그래서 형이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총무가. 근데 며칠 뒤에 한덕수 총리한테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 부정선거 관련된 대정부 질문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정선거라고 하면 또 그 친구는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물어볼 거 부실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다고 하지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실에 가서 박주현 변호사랑도 함께 가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부탁도 하고 이래서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 발표 이후에 큰 활약도 벌였고요. 네. 이렇게 부정선거, 부실 사태, 부정선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은 우리들 싸움에 있어서는 큰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허병기 교수의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또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감사합니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는데 다른 거는 이번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비판을 했고요. 국힘당의 물갈이가 인적 쇄신이 이거 당대표 원내대표 그대로 놔두고 무슨
말하자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이 된 거는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는 쪽에서는 상당한 그 기대가 됩니다. 교두보 역할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경호 대표가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국힘당은요 진짜 이번 21대 의원들 다른 거 다 망쳤어도 이거 하나만 밝히든가 그다음에 제도 바꾸는 거 하나만 이만희 의원 중심으로 해주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하나에 달렸습니다. 이만희 의원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